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었던 인류의 위대한 의술이 단 한 명의 최고 권력자가 품은 오해와 의심 때문에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 비극적인 선택의 순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은 그저 낡은 책 한 권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가 맞이할 수 있었던 찬란한 미래 그 자체였을까요? 오늘 저희는 의학의 발전이 어떻게 한 개인의 지독한 불신과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얼마나 거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드리워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인간 본연의 어리석음과 비극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시계추를 저 멀리 서기 2세기 말 혼란으로 가득했던 후한시대로 돌려볼까요? 이 시기는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조조 같은 영웅들이 천하를 놓고 다투던 삼국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역병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그야말로 가득했죠.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전설적인 의사 화타였습니다. 화타는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습니다. 당시 의학은 주로 침술이나 탕약 처방에 머물렀지만 화타는 훨씬 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고통도 마법처럼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마비산이라는 특별한 마취제였습니다. 오늘날의 마취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마비산을 이용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며 놀라운 외과 수술을 감행했는데요. 배를 가르거나 팔다리 뼈를 치료하는 등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담한 수술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신의 손길 같았을 겁니다. 그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극심한 복통으로 고통받던 장군은 화타의 수술로 완쾌되어 전쟁터로 돌아갔고 뇌종양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환자도 그의 칼날 아래에서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전해지죠. 환자들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경이로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화타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의 연구실에서는 늘 새로운 약재들이 탐구되었고 그의 손은 섬세하게 수술 도구를 다듬으며 다음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일까요? 이런 위대한 의술의 등장은 또 다른 시대의 거인, 바로 위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조조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조조는 천하를 호령하는 강력한 권력자였지만 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었으니 바로 지독한 만성 두통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은 그의 삶을 갉아먹었고 수많은 명의를 불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죠. 결국 조조는 천하의 명예 화타를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화려하고 위험 넘치는 조조의 황궁에 소박한 차림의 화타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두 천재의 만남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화타는 조조의 상태를 꼼꼼히 진단한 후 대담하고도 충격적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조조의 두통은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죠. 뇌 속에 응어리진 혈액이나 종기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머리를 열어 치료해야 한다는 과감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감한 제안은 조조의 깊은 의심과 편집증적인 성격을 자극하고 맙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지만 늘 암살과 배신을 경계하며 살았던 조조에게 머리를 연다는 것은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는 화타의 의술에 대한 경이로움보다는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깊은 불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우리는 이 불안한 만남이 과연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천재의 만남은 인류 의학사의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었던 희망과 동시에 불길한 예감을 들이우며 끝을 맺었죠. 화타가 제시한 머리를 열어 치료해야 한다는 과감한 제안은 조조의 깊은 의심과 편집증적인 성격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조조의 의심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의 자리에서 조조는 늘 암살과 배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살았죠. 수많은 정적과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머리를 연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인에게 온전히 노출하는 행위이자 어쩌면 자신을 해치려는 불길한 음모처럼 들렸을 겁니다. 화타의 비범한 의술이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극심한 두통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의심의 뿌리 또한 뿌리 깊게 자라나고 말았죠. 결국 이 불안한 만남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습니다. 조조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고 감히 천하의 권력자를 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화타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인류의학사의 한 획을 그을 천재의사는 한순간에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자신의 위대한 의술이 이대로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비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화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집대성한 의학 지식의 정수, 청랑서였습니다. 인류의 고통을 덜어줄 수많은 지혜와 혁신적인 치료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야말로 인류의 보물이었죠. 마취를 통해 환자의 고통을 덜고 복부를 가르거나 뇌를 치료하는 등 시대를 수백 년 앞서간 그의 의술이 모두 이 책 한 권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화타는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이 두툼한 책을 건네며 절박하게 부탁합니다. 이 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니 부디 내가 죽거든 이 지식을 세상에 전해주시오. 하지만 간수는 그 부탁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조조의 불호령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낡고 두툼한 종이 뭉치 속에 담긴 지식의 가치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는 망설였고 결국 화타의 절박한 염원은 차가운 감옥벽에 부딪혀 메아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의 의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권력자의 오해와 무지는 한 천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화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술이 권력자의 오해와 무지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해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참담한 현실은요. 인류를 위한 위대한 유산이 오히려 파멸의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작은 불씨를 피워 자신의 평생을 바쳐 완성한 인류의 보물 청랑서를 스스로 불길 속에 던져 넣은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종이들이 재가 되고 그 속에 담긴 귀한 의학 지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모습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취를 통해 고통 없이 수술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인류의 희망을 스스로 불태우는 비극적인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글자 한자 한자는 단순한 잉크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기회였고 의학 발전의 수백 년을 앞당길 지혜였으며 어쩌면 인류 문명의 진보를 이끌 위대한 가능성이었을 겁니다. 화타의 눈에는 텅 빈 허무함만이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깊은 비통함이 서려 있었을까요? 그 순간 감옥 안에서 제가 된 것은 비단 한 권의 책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천재의 피와 땀이 서린 지식이었고 나아가 인류가 맞이할 수 있었던 찬란한 미래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선택의 순간 불길 속에서 제가 된 것이 과연 단순한 책 한 권이었을까 아니면 인류의 미래였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담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 지혜가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불길이 사그라든 후 조조의 감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그 바깥 세상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죠. 화타가 사라진 후 조조의 고질적인 두통은 마치 그의 죄책감처럼 더욱 끈질기게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을까요? 그의 침상 곁에는 수많은 의원들이 번갈아 드나들었지만
그 누구도 화타처럼 조조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맥을 짚고 약재를 처방할 뿐이었죠.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듯 한 줄기 빛조차 찾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화타가 떠난 자리는 그 어떤 명의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과 오판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후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죠. 한번 사라진 지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니까요. 화타가 남기려 했던 청랑서가 불타 사라지면서 중국 의학은 돌이킬 수 없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비산과 같은 혁신적인 마취 기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에 가까웠던 놀라운 외과 수술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수백 년간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과 같았죠.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간단한 외과적 처치로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감염과 합병증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화타의 의술이 존재했다면 인류는 수백 년 더 빨리 의학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그 가능성마저 불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한 명의 천재 의사가 남긴 위대한 저작이 한 권의 책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무한한 잠재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한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당시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중국 의학은 화타가 보여주었던 혁신적인 길을 잃고 헤매야 했습니다. 그의 의술이 사라진 빈자리는 쉬이 채워지지 않았고 수많은 의학 연구와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밝게 타오르던 등불이 갑자기 꺼져버려 모두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야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한 명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의심이 인류 문명 전체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화타와 조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랑서의 제 한 줌은 단순히 종이 조각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희망의 재였고 미래 의학 발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재가 바람에 흩날리듯 인류가 얻을 수 있었던 지식과 기회 또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한 개인의 어리석은 판단이 어떻게 인류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말이죠. 화타의 죽음 이후 조조는 다시금 지독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꿰뚫는 듯한 고통은 예전보다 더욱 심해졌죠. 밤낮 없이 이어지는 편두통은 그를 잠식했고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조차 자신의 육체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조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타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한번 사라져버린 생명과 지식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병상에 누워 고통에 몸부림치던 조조는 화타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고 그 비통한 절규 속에서도 그의 부름에 응답할 천재 의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타가 남긴 위대한 의술은 그렇게 한순간에 제로 변해 사라져 버렸고 그의 빈자리는 그 어떤 명의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조조의 명을 받은 수많은 의원들이 그의 병세를 살피고 갖가지 처방을 내놓았지만 그 누구도 두통의 근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화타가 제시했던 혁신적인 치료법, 즉 뇌를 여러 병변을 제거하는 방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숲에서 가장 높고 밝게 빛나며 길을 안내하던 등대 같은 나무가 쓰러진 뒤 그늘 아래 있던 작은 나무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큰 나무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중국 의학은 화타라는 거대한 기둥을 잃고 휘청거렸으며 방향을 잃은 배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해야 했습니다. 화타의 죽음과 인류의 보물이었던 청랑서의 소실은 단순히 한 명의 천재를 잃은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인류의학 발전의 시계를 수백 년 뒤로 되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마취 기술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수많은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과 수술은 미신과 공포의 영역에 머물러야 했으며 감염과 합병증으로 인해 치료는커녕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작은 상처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맹장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질병조차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밝은 등불이 꺼진 어두운 밤길을 더듬거리며 가야 했던 것처럼 의학의 길은 암흑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인류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고통과 죽음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줍니다. 한 권의 책이 불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미래의 생명과 희망, 그리고 무궁무진한 의학적 발전 가능성이 함께 제로 변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화타와 조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중국의 비극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위대한 지식이 한순간의 오해와 의심, 그리고 권력의 횡포로 인해 얼마나 쉽게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지식의 가치와 그 보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의 어리석은 판단이나 편협한 시각이 인류 전체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과 지혜로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면 오늘날에도 또 다른 청랑서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우리 곁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라진 청랑서의 제 한 줌처럼 인류가 얻을 수 있었던 수많은 지식과 기회들이 소리 없이 흩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며 현명하고 포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고귀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때로 한 인물의 결정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선택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